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관 투자자의 매매와 관련해서 어떤 툴들을, 도구들을 쓰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요 용어들은 프로그램 매매나 선물이나 옵션을 활용한 파생 상품을 활용한 매매, 롱숏 전략, 공매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사실 기관 투자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금 규모가 큰 분들도 활용을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내가 한 200~3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주식을 할 때는 저 종목 좋아 보인다, 주식 사고 싶다 해서 조금씩 사지만 굴리는 금액이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손 투자자들이 쓰는 전략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승, 횡보, 하락이 예상될 때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장이나 종목의 상승이 예상될 때 우리는 그 종목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매수를 할 때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용미수나 마통 등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금 규모를 키워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상승장에서 내 수익을 극대화해보겠다라는 전략이 되는 거고요. 또 파생상품 매수를 하게 되면 10%, 20% 정도 되는 적은 증거금으로 100%가 있는 것처럼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도 활용을 하고, 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 손실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는 로스컷이라고 하는데요. 손실이 커지면 자동으로 손절을 하는 주문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식의 로스컷 주문이나 시장 전체를 추정하는 현물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규모대로 큰 종목들부터 기계적으로 사모아야 하는데, 이런 주문들을 일일이 넣을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주문을 넣게 되고, 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네이버 금융에서 이렇게 코스피 200을 보시면 아래 그날의 수급과 함께 프로그램 매매로 유입된 자금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승이 예상될 때 주식을 매수하고 수익을 얻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횡보장에서도 이렇게 뚜렷한 상승 하락이 없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때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횡보장이 예상될 때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없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될 때 롱숏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실적 발표라던가 설비 투자 발표 등으로 같은 업종 내에 속하는 종목들 사이에서도 주가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업종 혹은 비슷한 성격을 띠는 종목들 가운데서 호재가 있는 좋은 종목은 롱을 하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숏을 침으로써 이 상승분만큼을 먹고 추가적으로 하락분만큼은 숏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 같은 특정 이벤트가 있는 시즌이나 통계적으로 원래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살짝 갭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 갭이 다시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롱과 숏 포지션을 잡아서 매매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세 상승장이 아니어도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하락이 예상이 될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법과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건 선물이나 콜옵션, 풋옵션 등을 통해서 이런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거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물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제 여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은 특정 기초 자산을 팔 권리를 의미하고 콜옵션은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풋옵션을 매수했다라는 의미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내가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를 미리 지금 사놓는 겁니다. 반대로 콜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거는 콜옵션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한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삼성전자를 특정 가격에 팔게라는 약속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이 두 개가 유사해 보이지만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 포지션보다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훨씬 더 위험한 투자입니다. 풋옵션 매수자 같은 경우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가격이 올라가서 굳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전에 냈던 프리미엄, 풋옵션 가격만큼을 날렸다 셈치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무조건 이 사람한테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서 훨씬 더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지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데 단기간 2, 3개월 정도는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실제로 내 생각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그 가격 하락분만큼 수익률이 깎였지만 풋옵션을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물과 선물이나 옵션을 같이 매매를 해서 하락 상황에도 해지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것 말고 이제 공매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 가격이 비싸고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비싼 가격일 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가격이 내 생각대로 내려갔을 때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되사서 갚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현재 법적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차입을 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내가 공매도를 칠 주식을 빌려온 상태에서 대차나 대주 거래를 한 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최근에 게임스탑이라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슈가 커지면서 개념이나 이게 왜 문제인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해서 가격 발견 기능, 과도한 버블이 끼는 것을 막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 하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자금 규모가 굉장히 큰 투자자들만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자유롭게 칠 수 있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는데 그 가격 발견을 기관이나 외국인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매도 관련해서 참여자별 대차 거래 내역이라는 걸 보면 공매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해당 주식이 없으면 누군가한테 이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이 대차 거래를 실제로 누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여자는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간 사람이 되겠죠. 외국인이 차입자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내국인 중에서도 이제 기관들밖에 없죠. 보시면 대차 거래 시장은 이제 외국인이나 큰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런 절차들을 그리고 규정들을 정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이 열린다고 해서 하락장에 개인 투자자가 베팅하는 것이 과연 멘탈리 그리고 기술적으로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특정 주식이나 지수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을 때는 주식 매수를 하고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를 매수해서 존버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건 영원히 존버할 수 없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포지션이 열린다고 해도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보신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면 숏 포지션을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버스 ETF도 특히 곱버스 ETF 같은 경우에 절대 장투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매도 포지션 역시 주식을 빌려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받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빌려온 것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나가고요. 누가 봐도 이 주식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좀 부실한 그런 애들은 빌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차 거래에 대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자금이 엄청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 같은 개미는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상대적인 우위가 전혀 없을 것 같죠. 근데 정말 중요한 우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과에 따라서 항상 평가를 받고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자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판매와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려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전체적인 마켓의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완전히 바뀐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투자 주체들의 컬러 변화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로 굉장히 최근에 성과가 좋더라고요. 여러모로 나중에 회사 될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